2020년 11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근해 바다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4층짜리 건물만한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더니 외롭게 떠있던 작은 부위를 공중 멀리 내던져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 나중에 그게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극단적인 궤파도였다고 확인했어요. 그런 파도는 워낙 드물어서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대략 13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건 그때 그 위치에 부위가 떠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파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궤파도가 그냥 선원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괴담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1995년에 모든 게 달라졌죠. 새해 첫날 높이 약 26m에 이르는 괴물 같은 파도가 노르웨이 해안 앞바다의 석유 시추 시설을 강타했어요.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쓰던 모델로는 그런 높이의 파도를 전혀 예측한 적이 없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파도는 도플러 파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궤파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어요. 그 뒤로 과학자들은 호수에서도 그런 거대한 파도들을 더 많이 발견했죠. 밴쿠버 섬의 유클로릿이라는 곳 근처에서 관측된 파도는 높이가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파도들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는 점에서 특별했어요. 궤파도라고 부르려면 주변에 있는 다른 파도들보다 높이가 2배를 넘어야 하거든요. 도플러 파도는 주변 파도들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높았어요. 하지만 유클로릿 파도는 주변 파도들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았어요. 한 과학자는 그래서 이 파도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아마 가장 극단적인 궤파도일 거라고 말했죠. 이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의 장벽이 갑자기 치솟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바다의 드라마예요. 궤파도를 사람 눈으로 직접 본 경우는 아주 드물고, 특히 그렇게 극단적인 파도는 더더욱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그물 파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그래야 실제로 몰아치기 전에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 궤파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바람과 물이 어떻게 힘을 합쳐 이런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컴퓨터 모델을 돌려가며 살펴보고 있어요. 유클로릿 앞바다의 거대한 파도도 해상에 떠있던 특별한 부위가 감지했어요. 그 부위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린랩스라는 연구그룹이 바다 곳곳에 깔아둔 부위 네트워크의 일부였죠. 이들의 목표는 심해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위험한 돌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궤파도가 육지에서 아주 멀리서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큰 위협이 되거든요. 이런 파도는 선박을 들이받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망가뜨리거나 석유 시추 시설을 부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안 가까이까지 몰려오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바로 2025년 4월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다행히 유클로릿 파도도 그보다 앞서 유명해진 도플러 파도도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궤파도들은 그렇게 무사하지 못했어요. 1970년대에는 몇몇 선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 뒤에 이런 기괴한 파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부서진 잔해가 조금씩 발견되기도 했는데 마치 엄청난 물의 벽에 얻어맞은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파도를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은 꽤나 걱정스러운 이야기예요. 2020년에 한 연구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북태평양의 파도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유클로릿 파도가 세운 기록도 예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파도는 과학자들이 예전까지 믿어온 것보다 높이가 최대 4배나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하늘까지 치솟는 물의 벽이 솟아오르는 걸 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궤파도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예측도 안 되는 순간에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쑥 나타나요. 정확히 몇 미터부터 궤파도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측된 궤파도의 높이는 2층짜리 집 정도인 약 8m에서 24m가 넘는 파도까지 다양했어요. 이런 파도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뾰족하고 우뚝 선 파고를 가지며 선박이나 석유 시추 시설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해요. 그렇다면 이런 파도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져요. 궤파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파도 무리들이 부딪힐 때 이런 파도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방향에서 오던 파도들이 우연히 한 줄로 딱 맞게 겹쳐지는 순간 펑! 하고 터져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로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른 해류, 강하게 방향을 바꾸는 바람, 암초나 깊은 수로 같은 해저 지형도 한몫을 하죠. 이런 것들이 파도들을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어 겹겹이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런 조건들을 다 알고 있어도
괴파도는 여전히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괴파도는 조석파나 쓰나미와는 다른 현상이에요. 위험성은 비슷할 수 있지만 생겨나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조석파는 달과 해가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겨 바다의 높낮이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생겨요. 쓰나미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큰 해저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서 거대한 파도가 바다를 가로질러 밀려갈 때 발생하고요. 반면 괴파도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대형 선박과 석유 시추 시설은 대략 15m 정도 되는 파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괴파도는 그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는 남극 근처에서 바이킹 폴라리스라는 크루즈선에 거대한 괴파도가 들이닥쳤어요. 그 파도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여러 승객이 다쳤으며 안타깝게도 한 명은 목숨까지 잃었어요. 괴파도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이 밖에도 많아요. 그만큼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죠. 요즘 과학자들은 이런 파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보통 파도 10,000개 중에 한 번꼴로 괴파도가 하나 끼어있는 셈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해마다 파도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괴파도는 관련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여전히 어렵죠. 사실 괴파도는 전 세계 바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중 한 곳은 아굴라스 해류라고 불리는 강한 해류가 흐르는 남아프리카 근해예요. 또 다른 곳은 걸프 스트림 같은 큰 해류들이 서로 만나는 북대서양이고요. 이 밖에도 남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여러 해역에서도 괴파도가 관측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바다들과는 먼 곳에 산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죠. 큰 호수에서도 괴파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유명한 사례가 1975년 폭풍 속에서 슈피리어호에서 침몰한 대형 철광석 운반선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호예요. 승무원 29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고 괴파도가 침몰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괴파도로 인한 참사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파도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난파 사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중 몇몇 사고가 괴파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18년에 USS 사이클롭스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배를 집어삼킨 것도 괴파도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1974년 노르웨이 유조선 윌스타르나, 1978년 독일 화물선 MS 미넨 같은 다른 배들도 거대한 파도를 맞았어요. 1991년에 사라진 어선 안드레아 게일도 아마 괴파도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현대식 크루즈선들도 거대한 파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괴파도는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꽤 인기 있는 소재예요. 일본의 유명한 그림인 가나가와 앞바다의 큰 파도는 많은 사람이 쓰나미를 그린 것이라 생각하는 거대한 파도를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바람 때문에 생긴 괴파도를 그린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괴파도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요. 이를테면 2006년 영화 포세이돈을 떠올려보세요. 그 영화에서 거대한 괴파도가 대서양을 건너던 호와 크루즈선을 들이받죠. 이처럼 괴파도는 지진 같은 땅의 흔들림으로 생기는 웬만한 파도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한층 더 신비로운 존재예요.